미국 은행 위기를 촉발시켰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겼는데요. 하지만 추가로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파산 위기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런 여파로 뼈아픈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저축은행 줄파산 사태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잃었던 사건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선 꼭 점검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지승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 기자, 일단 최근 파산 위기에 몰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매각이 되면서 한숨은 좀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중소은행이 나타나면서 일단 한숨은 돌린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처음 파산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미국 당국이 발빠르게 나서서 이 예금자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큰 위기는 막은 상태입니다. 한 은행이 흔들리면 해당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까지 고객들이 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그럼에도 이후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의 다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거나 이 파산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은행의 위기가 시작되면 뱅크런 사태가 가장 문제일 텐데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빠르게 조치를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예금 인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 제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하루 전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 미 은행권의 전체 예금이 984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8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이 소규모 은행의 예금이 1,200억 달러 빠져나간 반면에 대형은행 예금이 666억 달러 늘었는데요. 이 한마디로 규모가 큰 은행으로 보다 안전 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네, 파산설이 불거진 은행 중에서는 최대 90%까지 주가가 폭락한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매각 소식,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주가가 조금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은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의 특화된 은행입니다. 이 스타트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특화 은행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근본 원인이 고금리 부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건 주요 고객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예금을 인출하면서 결국 은행 측이 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그 보유한 자산 중에 가장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이 국채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빠르게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졌던 겁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도 경색되고 그래서 부동산 미분양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여파에 더해 연체율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면 아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되기도 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현재 가장 큰 뇌관으로 이 PF 대출 연체를 지목하고 이 부실 위험에 대비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 부분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PF 사업 리스크 및 건설사 유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시중은행이랑 보험사들도 이 PF 대출을 꽤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현재 PF 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곳은 저축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PF 대출 연체율이 2.4%로 1년 전보다 딱 2배 늘었고요. 이 증권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8.2%로 연체율이 더 2배 넘게나 더 급증한 상태입니다.
과거 연체율이 60%까지 치솟았던 금융위기 때와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이 연체율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증권사의 연체율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해준 대상이 아파트보다는 부실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업시설에 몰려 있고 이 대출 대상이 이 최하 등급인 무등급이나 투기 등급 비중이 전체의 88%로 압도적이다 보니 잠재 부실이 큰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그동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3위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국가보다 부채 축소 속도마저 느려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결국 대출을 못 갚는 관련 시행사나 개인들이 늘면서 이 금융사들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내 예금에 돈을 못 찾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각 금융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이 5천만 원 한도까지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이 보험을 통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따라서 금융사별로 예금을 분산해놨다면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4,500만 원, B저축은행, C시중은행에 4,500만 원씩 각각 예치를 했다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금보호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라도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품들이 있다고요. 네, 꼭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들 금융사에 예치를 했더라도 이 상품에 따라서 보호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펀드나 채권을 비롯해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나 ELS, CMA 등은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인데요. 주로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수익률에 따라 이자가 결정되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겁니다. 추가로 현재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는 오는 8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되는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결국 그 보험료 부담은 이 서민들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더 커질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쉽게 한도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이 만일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금융사별 분산 예치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